사랑여자 고등학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인천공항 가는데요. 잠시 후 선생님은 이스타 항공을 타고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으로 출발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이판 섬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축을 담당한 중요한 지역인데요. 지효 선생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이번에는 근대 시기 그리고 열강의 축제이며 또한 침략자로부터의 상흔이 남아있는 사이판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핫바데이! 선생님이 드디어 사이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 보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이판섬. 사이판섬은 밤과 함께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1년 내내 평균 기온 27도인 사이판은 해양성 아열대이며 스포리 풍도 조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약 5만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지만 매력적인 이야기도 가득한 사이판은 태평양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다채로운 산호초, 고운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인 해안과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파괴되지 않은 원시적인 정글, 그리고 건물과 네온사인의 불빛이 없어 쏟아지는 별빛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계 인종인 차모로족, 미크로네시안, 캐롤리니언 등이 거주하여 독특한 원주민 문화도 공존하는데요. 중심지인 가라판에서는 현지인의 삶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재래시장이 열리며 열대과일과 다양한 생선 등을 사용하는 차모로족의 전통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열대과일인 망고, 라임, 몽키바나나, 코코넛, 빵나무 등을 쉽게 맛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오비안 비치에서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다가 투명해서 여러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인간들이 바다 생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맑고 투명한 태평양 바닷속에는 웅장한 산호 군락지, 오색 빛깔 열대어 등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것 아시나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관광지 개발로 수중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인간의 호기심도 중요하지만 한번 사라지거나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기 힘든 해양 생물과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이판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섬에 여러 인종들이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이판 특유의 평탄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사이판은 차모로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출신의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 중에 사이판이 발견되어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고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후 스페인의 허락하에 캐롤리니언이 정착하였고 20세기 독일이 스페인의 식민지를 사들이면서 독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독일을 공격하여 사이판을 점령하였고 2차 세계대전까지 군사시설을 갖춘 요충지로 개발하면서 조선을 비롯해 오키나와 동남아시아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사탕수수 농장을 개척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사이판을 공격하여 괌을 비롯한 마리아나 제도는 유엔의 신타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1978년 미국의 자치령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사이판의 역사는 스페인,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치열한 각축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티니안 섬의 상징 산호세 교회입니다. 17세기에 스페인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의 끝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탑이 허물어져 있죠. 태평양 전쟁 당시 폭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일본인들이 관광지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범국인 일본이 그 잔해를 보존하고 당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쨌거나 전쟁의 비극을 마주하고 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된다면 사이판은 훌륭한 교육의 장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판은 우리 한국인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 일본은 대외 평창 정책으로 태평양 섬들을 지배하였는데요. 새롭게 개척된 식민지 지역의 노동자로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한국인 유령탑입니다. 해외이생 유령사업회가 전쟁 당시 강제 지용되어 이곳에서 희생된 한국인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탑인데요. 이영만리 원곡에서 희생된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이곳은 사이판 옆에 있는 작은 섬 티니안입니다. 이곳은 자살 절벽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패망을 앞둔 일본인과 일반인 천여 명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자살한 곳입니다. 이들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뛰어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군 출신 조선인들도 진심으로 천황폐하의 안녕을 기원하며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길 바랬을까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적인 전쟁. 일본은 이곳 사이판에서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떠올려 죽은 사람들을 추모합니다. 하지만 조선인의 강제징용과 죽음에 대해서까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과거서 청산과 관련해 우리는 과거 선조들이 겪었던 진상과 화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올바른 역사를 지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사이판 공항에서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5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 사이판. 사이판은 비록 작지만 역동의 역사적 변화를 겪어온 곳이었으며 그 속에는 우리 역사의 비극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전쟁의 흔적을 찾아 보며 후전국인 우리나라의